한없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떠나버렸다. 어느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일어나 회사로 가던 길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와 있습니다. 이제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해요. 미안합니다. 보낸 이는 우리 회사에서 늘 친절함으로 유명했던 김 과장님입니다. 딱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조용하고 온화했기에 특별히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사람들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을 대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지. 화도 안 내고 늘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깨닫죠. 아,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혹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여유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한없이 착하기만 해 보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속이 꽤 깊고 굉장히 강단이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면의 힘이 숨어 있는지, 왜 그들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 같다가도 선을 넘는 순간 가차없이 관계를 끊는지, 직장과 관계에서 왜 그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는지, 그리고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정함을 키우려는 사람, 또 그 다정함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다정한 사람은 약하지 않다. 그들은 내면의 강자. 저 사람 맨날 웃고만 있던데 참 순하다. 어쩜 저렇게 착하기만 할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순둥이 혹은 만만한 사람처럼 비치곤 합니다. 그러나 다정함과 내면의 강함은 결코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기 통제력과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매사에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1. 감정 폭발 대신 감정 조절.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몇몇 사람들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왜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혹시 내가 무언가 오해를 산 것은 아닐까? 하며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끓지 않는 물이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나 회사에서 갑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울컥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다정한 사람들은 오랜 습관 혹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감정을 안으로 사귀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려 합니다. 이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2. 착한 척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 사람들은 때로 저 사람 너무 착한 척해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정함은 계산된 처세술이나 위선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굳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주장도 있고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무작정 상대방 말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익과 손해를 빠르게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 판단 후에 응 알겠어. 내가 이해해 볼게.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3. 조용하지만 단호해질 때 주변이 놀란다. 주변 지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늘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야 하며 묵묵히 일하던 동료가 있다고 칩시다. 회식 자리에선 주로 듣기만 하고 특별히 자기 의견을 내지도 않으니 그 동료를 소극적이고 만만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회의에서 혹은 큰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칩니다. 심지어 팀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이렇게 강단 있었어? 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원래부터 자기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단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 어디부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기준이 명확했을 뿐이죠. 이렇듯 다정한 사람들의 내면은 의외로 강인하며 그들의 침착함은 얕볼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선을 넘는 순간 조용히 떠나는 이유. 다정한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상황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며 상대방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한정 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계 지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1. 무조건 폭발하는 대신 조용한 손절. 일반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곧바로 소리 지르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정한 사람들은 잘 참다가도 이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판단하는 순간 매우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몰라볼 만큼 빠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는 눈치채기 전에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 굳이 큰 소리를 내며 끝장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는 나중에야 깨닫고 당황합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조용하더니 왜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지? 하고요. 2. 한 번 떠난 마음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 점이 중요한데 다정한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그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배려하고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이해해보자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실망을 안겨주었다면 이미 오랜 시간 상처가 누적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은 다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그만을 고합니다. 주변에서는 그제야 내가 너무 막대했구나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았던 이가 등을 돌리는 것은 정말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4. 다정한 사람이 직장과 관계를 지배하는 이유. 다정한 사람들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실제로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업을 유도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탁월한 조정 능력. 사람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A팀은 B팀에게 일을 더 빨리 해달라고 압박하고 B팀은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일도 많은데 무리다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다정한 사람들은 서로가 어느 부분에서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지를 남들보다 잘 캐치해냅니다. 제가 보니까 A팀도 이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B팀에서는 일정을 이렇게 조정해보는 게 어때요? B팀도 인력이 모자라니 A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양보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끕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 입장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이나 지위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2. 차근차근 쌓아온 신뢰 자본. 다정한 사람들은 평소에 괜찮아, 내가 좀 더 해볼게라는 말을 자주 하고 동료들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호감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반면 이를 오해하고 저 사람은 만만하네, 일 시키기 편하겠어 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다정한 사람은 당장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서서히 거리를 두거나 회의 중에 단호하게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은 이미 다정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지? 하고 상황을 살펴보다가 부당하게 굴었던 쪽을 경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정한 사람이 가진 인정 네트워크와 신뢰 자본은 갈등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막상 일이 커져도 다정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기 쉬워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착해 보이니까
우습게 봤다가는 도리어 사회적 지위와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5.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살면서 가장 감사해야 할 순간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내가 조금 실수해도 이해해주겠지라면서요. 1. 다정한 사람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다정함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다정한 사람도 이건 좀 너무하네. 내가 계속 이렇게 참고 이해만 할 수는 없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늘 어른들의 잔소리를 대꾸 없이 들어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가족 행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직장에서 바쁜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맡던 직원이 어느 날부터는 이 부분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왜 저렇게 갑작스럽지? 하고 의아해하지만 실상은 오랜 기간 쌓인 섭섭함이 한계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참다가 한꺼번에 마음을 접어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2.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다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쌓은 신뢰가 매우 큽니다. 소소한 부탁을 들어주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고 모임에서 귀찮은 역할도 맡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참아줄 땐 몰랐는데 이제는 다정하던 모습이 아예 사라져버렸네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정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대가 없는 요구를 반복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던진다면 그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도 오랜 인연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국 등 돌린 그 사람을 붙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버립니다. 6. 다정함도 지치지 않으려면 자기 돌봄이 필수.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 역시 자신이 계속해서 배려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늘 타인을 위해 주려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1. 자기 돌봄의 중요성.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매번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음식 준비부터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난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축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정작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해 쓰러질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정함이란 결국 인간관계에 긍정적 힘을 주는 자질이지만 과도한 배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다정함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돌보고 쉬어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치지 않도록 선긋기. 다정한 분들 중에는 거절을 잘 못한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착함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과 선긋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다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상 넘어서는 부탁에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담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도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선긋기가 없으면 결국 다정한 사람 자신이 먼저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실제 사례. 좀 더 친근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시골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늘 자식들 바쁠 텐데 뭘 신경 쓰겠어라며 자녀나 손주에게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용돈도 넉넉지 않으면서도 멀리서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항상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잠자리를 챙겨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엄마라면 다 해줄 거야 라는 태도로 너무 당연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바쁜 업무를 핑계로 명절에도 제대로 인사를 못 가고 연락도 하지 않고요. 결국 할머니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직접 말로 얘들아,
나 이러이러해서 섭섭하다고 소리치진 않지만 더 이상 손주들을 초대하거나 챙기지 않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자녀들이 연락을 하고 찾아가도 이제는 예전처럼 환히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조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다정함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들도 때론 지치고 서운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나 사소한 선물이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직장 사례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박 대리는 늘 실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부서 사람들을 챙기고 고객과의 갈등을 부드럽게 중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이 박 대리 덕에 일하기 편해라고 말했죠. 그런데 부서장 한 분이 박 대리의 이런 점을 만만함으로 보고 자잘한 업무를 모두 떠넘겼습니다. 처음엔 박 대리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웃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근과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서장은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실수라도 생기면 박 대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박 대리는 이직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결과 회사는 크게 당황했고 부서원들은 박 대리가 떠나면 우리 팀 분위기는 어떻게 되지?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뒤늦게 부서장은 내가 과했나?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리적 조언 다정한 사람이 부서에 주는 조정력과 분위기 메이킹은 숫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역할이 사라지면 갈등이 도드라지고 실적보다 더 중요한 팀 협업이 깨져서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8. 전체 요약 및 마무리. 자, 지금까지 다정하고 착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왜 큰일이 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어떤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약하지 않다. 그들의 다정함 뒤에는 높은 감수성과 자기 통제력이 자리합니다. 쉽게 감정 폭발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이죠. 선을 넘는 순간 조용히 떠난다. 다정한 사람도 무한정 참지는 않습니다.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버리며 이때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직장과 관계를 지배한다. 이들은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꾸준히 쌓아온 신뢰로 인해 주변의 지지를 얻기 쉬워 결정적인 순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정한 사람의 호의와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오래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정함도 지치지 않으려면 자기 돌봄이 필수. 다정한 사람들은 자칫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선을 긋고 필요할 땐 거절하면서 지속 가능한 다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정하고 착한 사람들의 배려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어느 순간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갖춘 내면의 강자입니다. 또 이들의 조용한 결심은 흔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다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당연히 이용하기보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갈등이 생겨도 부드럽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고마워, 늘 도와줘서 같은 한마디로 작은 보답이라도 하길 권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스스로가 다정한 성격으로 인해 힘들어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피고 필요할 때는 단호히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